장가연의 폭신폭신한 동화. 코, 글, 아구타카와 류노스케, 그림, 강전선, 옮긴, 전하현, 출판사, 개수나무. 겐치 나이크, 일본 궁중에서 왕종의 건강을 기원하는 역할을 맡은 스님을 가리킴. 의 코라면 이케노무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코는 길이가 대여섯치, 약 15에서 18cm 나되어 입술을 지나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위나 아래나 똑같이 두툼했다. 다시 말하면 기다란 소시지 같은 것이 얼굴 한가운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다. 50살이 넘은 나이구는 아직 정식 승려가 못 되었던 삼위승 시절부터 궁중의 스님이 된 지금까지 이 코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웠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수행에 힘써야 할 승려의 신분으로 코 따위에 신경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이 코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나이고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코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척 두려워했다. 나이고는 코 때문에 곤란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코가 길어서 생활하기가 불편했다. 우선 밥을 혼자서 먹을 수가 없었다. 혼자 먹으려고 하면 코끝이 그릇 속에 담긴 밥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나이고는 밥을 먹는 동안 제자 하나를 상 앞에 앉혀놓고 폭 한 치, 길이 2자 정도 되는 널빤지로 코를 받쳐들게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나이고나 제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제자 대신 12살쯤 된 동자승이 시중을 들자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손이 흔들려서 코를 죽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당시 교토에까지 퍼졌다. 그렇지만 나이고가 코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 때문이 아니다. 바로 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괴로운 것이다. 이케노모 마을 사람들은 나이고의 코를 보면서 그가 스님인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런 코를 보고도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코 때문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을 것이라고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이고는 자신이 스님이라서 코로 인해 겪는 괴로움을 참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있고 없고 따위에는 상관없이 자신이 코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만큼 아주 예민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이고는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법에서부터 적극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다. 맨 처음 나이고가 생각해낸 것은 이 긴 코를 실제보다 짧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들고 여러 각도로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열심히 궁리를 하였다. 얼굴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턱을 괴기도 하고 턱 끝에 손가락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였던 것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때는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코가 더 길어 보이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럴 때에는 거울을 상자에 넣으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못해 책상 앞에 앉아 다시 경전을 읽곤 하였다. 나이고는 언제나 남의 코에도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썼다. 이케모노절은 불법 설교가 자주 열리는 곳이었다. 절 안에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승방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목욕탕에서는 스님들이 매일 뜨거운 물을 끓여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을 드나드는 스님들과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다. 나이고는 그들의 얼굴을 늘 유심히 살폈다. 자신과 코가 닮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어 위안을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고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짙은 남색의 평상복과 하얀 삼배옷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스님들이 입는 주황색 모자와 엷은 회색 옷 따위는 하도 많이 봐온 터라 전혀 관심 밖의 것이었다. 나이고는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코만 보았다. 그러나 매부리 코는 있어도 나이고 같은 코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자기와 비슷한 코가 보이지 않자 나이고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나이고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축 늘어진 코끝을 만져보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을 붉히곤 하였는데 이것은 그런 불쾌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결국 나이고는 불경이나 다른 책에서 자신과 똑같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어 우연을 삼으려는 생각까지도 하였다. 하지만 부처님 제자 중에 코가 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경전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유명한 학자나 수행자도 모두 평범한 코를 가지고 있었다. 나이고는 중국 축한 때 임금이었던 유현덕의 귀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코였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하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나이고는 이러한 소극적인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를 짧게 하기 위해 온갖 적극적인 방법을 다 써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해본 셈이다. 쥐 참외를 달여 마시기도 하고 쥐의 오줌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대여섯 친화되는 그 코는 여전히 입술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나이고의 심부름으로 도시에 갔다 온 한 제자 스님이 잘 아는 의사에게서 코를 짧게 만드는 치료법을 배워왔다. 그 의사는 중국 사람인데 장락사라는 절에서 수행을 하던 중이었다. 나이고는 보통 때처럼 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그 방법을 써보자는 말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식사 때마다 제자를 수고스럽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물론 속으로는 제자가 자신이 알아온 방법을 써보라고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제자도 나이고의 속셈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동정심이 들었다. 제자는 나이고의 예상대로 이 방법을 시험해 보자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결국 나이고 자신도 그 예상대로 제자의 열성적인 권유를 못 이기는 척하며 따르기로 했다. 그 방법이란 뜨거운 물에 코를 삶아서 다른 사람에게 코를 밝게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뜨거운 물은 절 목욕탕에서 매일 끓이고 있었으므로 제자는 손가락도 담그지 못할 만큼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금방 담아왔다. 그러나 이 주전자에 바로 코를 집어넣으면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아 화상을 입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주전자 뚜껑 대신 나무 쟁반에 구멍을 뚫어 덮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코를 집어넣어 뜨거운 물 속에 코를 담갔다. 코는 뜨거운 물에 있어도 얼굴은 전혀 뜨겁지 않았다. 잠시 후 제자 스님이 말했다. 이제 다 삶아졌겠지요? 나이고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듣고는 이것이 코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에 삶은 코는 벼룩에 물린 것처럼 근질근질했다. 나이고가 나무 쟁반 구멍에서 코를 빼내자 제자는 아직도 김이 나는 코를 두 발로 힘껏 밟기 시작했다. 나이고는 엎드려서 코를 마룻바닥에 늘어뜨린 채 제자의 발이 눈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때로 죄송하다는 얼굴로 나이고의 깎아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아프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꼭 밟으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나이고는 고개를 흔들어 아프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러나 코가 밟혀 있어서 생각대로 고개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이고는 눈을 치켜뜨고 제자의 트고 갈라진 발을 바라보며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프지 않아. 사실 근질근질한 코를 밟아주니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했다. 한참 밟고 나자 마침내 좁쌀 같은 알갱이가 코에서 돋아나기 시작했다. 즉, 털 뽑은 작은 새를 통구이한 모양이 된 것이다. 이것을 본 제자가 발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이것을 쪽집게로 뽑으라고 했었지?
나이구는 불만스러운 듯이 볼을 실룩거리면서도 아무 말 없이 제자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물론 제자의 친절한 마음씨를 모르지는 않지만 자기 코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대하는 태도에는 기분이 나빴다. 나이고는 미덥지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 같은 얼굴이 되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제자가 코에서 쪽집게로 기름 덩어리를 빼내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삐져나온 기름은 길쭉하여 새털 깃대 같은 모양이었다. 이 일이 한 차례 끝나자 제자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 한번 살려면 이제 끝납니다. 나이구는 여전히 이마를 찌푸리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제자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코를 삶고 나자 과연 전과 다르게 코가 짧아졌다. 이 정도면 매부리 코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이고는 짧아진 코를 어루만지면서 제자가 내미는 거울을 쑥스러운 듯이 조심조심 들여다보았다. 저 턱 끝까지 늘어져 있던 코는 거짓말같이 줄어들어 이제는 겨우 윗입술까지밖에 늘어져 있지 않았다. 군데군데 생긴 빨간 얼룩은 아마 발에 밟힌 자국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비웃지 않겠지. 거울 속에 있는 나이고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나이고의 얼굴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이 눈을 끔뻑거렸다. 그러나 나이고는 그날 하루 종일 코가 다시 길어지지 않을까 불안했다. 그래서 불경을 매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조심조심 코끝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코는 입술 위에 얌전히 달려있을 뿐 더 늘어진 낌새는 없었다.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나이고는 제일 먼저 코를 만져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았다. 나이고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흐뭇한 기분을 느꼈다. 법화경을 옮겨 쓰기를 끝내어 공적을 쌓았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는 동안 나이고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때마침 이절을 방문한 한 무사가 있었는데 그는 저번보다 더 우습다는 표정으로 나이고의 코를 힐끗거리며 쳐다보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전에 나이고의 코를 죽에 빠뜨린 적이 있던 동자승과 법당 밖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동자승이 처음에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웃음을 참더니 결국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한꺼번에 와락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심부름을 하는 아랫사람들도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나이고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곧바로 킥킥거리고 웃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이고는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동자승이나 심부름을 하는 젊은 스님들이 웃는 이유는 그것이 틀림없겠지만 같은 웃음이라 해도 전에 코가 길었을 때의 웃음과 왠지 모르게 다른 점이 있었다. 늘 봐서 눈에 익숙한 긴 코보다는 갑자기 짧아진 코가 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저래는 저렇게 티를 내며 웃지 않았는데. 나이고는 불경을 읽다 말고 깎아머리를 가웃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이럴 때면 언제나 벽에 걸려있는 흰 코끼리를 탄 보현부살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나이고는 코가 길었던 4, 5일 전을 떠올렸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초라하게 망해버린 사람이 화려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듯 기분이 매우 울적해지고 말았다. 안 된 일이지만 나이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 물론 남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든 불행을 극복해내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왠지 모를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 조금 부풀려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예전과 같은 불행에 빠뜨려 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나마 어느새 그 사람에게 해를 주려는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한다. 나이고가 이유도 모르면서 어딘지 불쾌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케노절이 승려들이나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태도에서 이러한 방광자의 이기주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고는 날이 갈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누구든 같은 말을 2번 하게 하면 몹시 심술을 부리며 꾸짖었다. 그래서 마침내 코를 치료해준 제자까지도 나이고 스님이 저렇게 못되게 구니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하며 수군거릴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이고를 화나게 한 사람은 바로 개구장이 동자승이었다. 어느 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이고가 나가 보았더니 마당에서 개구장이 동자승이 널빤지를 휘두르며 털이 길고 몸집이 마른 삽살개를 뒤쫓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코 좀 맞아볼래? 자, 코 한번 맞아봐! 하고 짓궂게 놀리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이고는 동자승의 손에서 널빤지를 빼앗아 그 입밤을 호되게 때렸다. 그 널빤지는 전에 나이고가 식사 때마다 코를 들어 올리는 데 쓰던 것이었다. 이제 나이고는 자신의 코가 짧아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해가 저물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 탑에 달린 풍경, 서막 끝에 다는 작은 종, 소리가 시끄럽게 베넷머리까지 들려왔다. 게다가 쌀쌀한 기온도 더 심해져서 나이 많은 나이고는 잠을 청하려 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워 눈만 꾹벅거리고 있는데 보통 때와는 달리 코가 근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대보니 물집이 생긴 것처럼 약간 부어 있었다. 아무래도 그 부분만 열이 나는 것도 같았다. 억지로 코를 줄여서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나이고는 부처님 앞에 향과 꽃을 바칠 때처럼 조심조심 코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나이고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에 절에 있는 은행나무와 밤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져서 마당은 마치 황금을 깔아놓은 듯이 훤했다. 탑에는 서리가 내려 아직 희미한 아침 햇살에도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이고 스님은 덧문을 들어올리고 툇마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의 잊혀져 가던 어떤 감각이 나이고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이고는 얼른 손을 갖다 댔다. 손에 만져진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윗입술 위에서 턱 아래까지 늘어진 예전의 긴 코였다. 나이고는 자기 코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원래대로 길어진 것을 알았다. 그리고 코가 짧아졌던 때와 똑같은 상쾌한 기분이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나이고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기다란 코를 새벽녘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면서